안녕하세요. 홍콩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회탈을 만드는 게 직업이고요. 또 거기 병행해서 탈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올해 우리 나이 70세 김동표라고 합니다. 하회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유명한 하회탈이 있습니다. 하회탈은 이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될 만큼 매우 유명하고 귀한 탈인데, 외부 사람들이 하회마을에 오게 되면은 하회탈을 보고 싶어 합니다. 기왕 오는 김에 하회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탈, 또 더 나아가서 세계의 다양한 탈들을 모아서 이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탈 전문 박물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회탈이라 하면, 하회는 마을의 지명이고 그곳에서 사용해 왔다고 해서 하회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하회탈이 만들어지게 된 전설을 보면은 고려 중엽쯤, 그러니까 한 700년 전쯤에 이곳 하회마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답니다. 화마가 일어나고, 수해가 나고, 질병이 돌고, 또 흉년이 들고,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어려움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살던 허도령이란 젊은 사람 꿈에 신이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탈을 1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쓰고 구슬하면은 재앙이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신이 탈 12개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누구도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금기사항을 전해줬었는데,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허도령이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오랫동안 탈을 만드는데, 이 12개를 만들라고 그랬었는데 11개를 완성한 후 12개째 탈을 만들던 중에 허도령을 사모하던 처녀가 그 작업장 문을 뚫고 들여다보았다 합니다. 그 금기가 깨짐으로 해서 그 탈을 만들던 허도령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러고, 그때 12번째 만들던 탈은 임해탈이라는 턱이 없는 탈이 있는데, 턱을 채 못 만들고 그 제작자 허도령이 죽음으로 해서 그 임해탈은 지금까지 턱이 없는 채로 전해져 온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회탈은 그때 당시에 중요한 신분들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탈입니다. 당시 신분사회에서 어떤 양반이 있고 선비가 있고, 또 그 시중을 두는 하인이 있고 종이 있고, 또 평민의 신분들이 있고, 그러한 신분들을 이 상하 계층을 관계없이 이 탈에 다 등장하게 됩니다. 탈 표정들이 보면은 이 전부가 그 당시 신분의 어떤 성격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이 하회탈입니다. 이 탈은 하회탈 가운데 각시탈입니다. 놀이에서는 선왕신의 대역으로 등장하면서 신은 발을 땅에 닿지 않는다 해서 어깨 위에 무동을 타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각시는 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하는 말처럼 이 입을 꾹 다물고 눈도 똑바로 못 뜨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표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단지 머리타래가 보시면은 한쪽은 올라와 있고 한쪽은 뒤로 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이 조용조용하면서 걷다 보니 머리타래만 흔들흔들 한다 하는 바로 그런 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회탈 가운데 어떤 대표적인 양반탈입니다. 통상 하회탈은 가면미술의 걸작이라고 얘기하면서, 더더군다나 이 양반탈은 가면미술의 극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주 양반의 그 습성처럼 소나기를 맞아도 경망스럽게 뛰어다니지 않는 아주 유유자적한 여유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습니다. 한쪽 볼은 높고 한쪽 볼은 낮은데, 이것은 여자가 왼쪽에 왔을 때 여자 볼이 오른쪽 볼이 낮아서 옆에 같이 서게 되면은 서로 곁눈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자가 오른쪽에 와 있으면은 양반은 오른쪽 볼이 두껍고 부녀는 왼쪽 볼이 두꺼워서 서로 외면하는 형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뒤로 젖히면은 아주 크게 웃는 박장대소하는 표정으로 보이고, 또 숙이면은 심통스러운 표정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예, 이것은 선비탈인데요. 글 공부한 선비입니다.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공부를 하다 보니 눈이 빠지도록 눈이 툭 붉어져 있습니다. 눈이 툭 붉어진 것은 눈에 힘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고요. 이 어떤 못마땅 사회 구조상 못마땅 일을 봤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주 화를 내는 그러한 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정탈인데요. 놀이판에서 보면은 이 도끼를 들고 소를 잡는 그러한 역할로 등장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고 얼굴을 숙이면은 굉장히 험악한 표정으로 도끼를 들고 금방 내려칠 듯한 그런 표정으로 보이지만 또 뒤로 이래 젖히면은 그 살생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미쳐버리는 그러한 실성한 표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탈도 이 이마가 앞으로 툭 붉어지게 되면은 성격상 과단성이 있는 상으로 보고, 그리고 이마가 삐뚤면은 이 불량기가 있는 성격으로 치는데, 불량기와 건강함과 과단성과 이 상이 백정하기에 아주 딱 합당한 그런 상으로 볼 수가 있죠. 이 탈은 중탈인데요. 스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중이라고 부르는데, 놀이에서는 중이 길을 가다가 여자를 만나게 되고 비로소 여자를 알게 되고, 그러다가 여자와 놀아나다가 사람 눈에 들키니까 여자를 업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주 능청스러운 표정인데, 이마에 혹이 있다는 것은 이 뭔가 음성적 성격을 지닌 자, 관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자와 놀아나다가 다른 사람 눈에 들키니까 여자를 얻고 숨어버리고 싶은 바로 그러한 신분의 탈입니다. 이 탈은 양반의 종으로 등장하는 초랭이 탈입니다. 양반이 무엇을 시키면은 절대로 예 하면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시킬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무엇 하거라 해놨습니다. 무엇 갖고 오너라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굽실하지 않는 바로 어떤 그러한 성격인데, 아주 눈을 땡그랗게 뜨고, 또 신분은 종의 신분이지만 절대로 기죽지 않는, 앞으로 턱을 바짝 내밀고 고개 숙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신분의 탈입니다. 이것은 하회탈 가운데 할미탈입니다. 한평생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일을 했지만 낭비가 심해서 남한테 적선할 여분이 전혀 없는 아주 곤고하게 공공한 생활을 해온, 한평생 해온 그런 가난한 할미로 등장하는데, 윗입술이 밑으로 처지면은 관상에서 낭비가 심한 상으로 칩니다. 정수리가 위로 뾰족하게 솟으면은 천운을 못하고 난 상이라고 그러고, 아래턱이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해도 말년이 박복한 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세상 오래 살다 보니 굉장히 강인한 면이 있어서 이 할미탈도 어디 가서 굽실거리진 않습니다. 아주 이것도 앞으로 턱을 딱 내밀고 아주 꼬장꼬장한 그러한 역할로 등장하는 할미탈입니다. 이 탈은 분의 탈인데, 놀이판에서는 양반 선비의 소첩, 혹은 기녀 또는 과부 그런 역할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얼굴형이 우리 전통사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미인형입니다. 계란처럼 갸름한 얼굴, 초승달 같은 눈썹, 오똑한 코, 조그마한 입, 이것이 이제 미인의 조건으로 치는데, 여기에다가 여자 눈 언저리와 입 언저리에 웃음기가 배어 있으면은 바람기 있는 상으로 칩니다. 그래서 양반 선비를 유혹하다가 또 양반 선비로부터 유혹을 당하다가 그러면서 놀이판에 등장하는데, 콧날을 반듯하게 세우면은 얼굴이 살짝 기운 듯하고, 얼굴을 반듯하게 하면은 콧날이 약간 요래 삐뚤어진 듯 보이는데, 이것은 콧날을 바르게 할지 얼굴을 바르게 할지 하다 보면 얼굴이 좌우로 까딱까딱 하게 되는데, 이 상도 관상에서 여자가 길을 걸을 때 고개를 좌우로 까딱거리면은 이건 바람기 있는 상이다, 그렇게 치는데, 이 모든 상이 놀이에서 그 역할과 아주 상통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의탈인데요. 허도령이 신으로 계시를 받을 때 12개를 만들 동안 누구도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 탈을 만들던 중에 여자가 들여다봐서 이 제작자가 피를 토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탈은 턱이 없는 채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부는 선비의 하인역으로 등장하는데, 이 콧날이 꾸불텅하면은 사지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삐뚤어진 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놀이판에서 보면은 팔다리가 이렇게 삐뚤어서 걸음걸이도 비틀비틀 걷는 비틀비틀 임의걸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9가지 외에 또 총각탈, 떡다리탈, 별채탈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 3가지는 전에 오던 중 없어져 버리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이 사람 얼굴탈 9가지와 그리고 주지라는 동물탈 2개가 포함해서 놀이에 사용되고 있고, 그 탈의 진품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회탈은 처음 만들어졌던 것을 마을에서 한 700년 정도, 700년 동안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 사용 시기는 뭐 이렇게 해마다 놀이를 했던 것은 아니고, 뭐 짧을 때는 한 3년 만에 한 번, 멀 때는 한 10년 만에 한 번 하게 되면은 보름 동안 마을에서 별신굿이라고 하는 굿판이 벌어지는데, 그 굿판에 탈춤이 같이 치루어졌던 것이지요. 하회 별신굿이라고 하는 것은 1928년도에 마지막으로 행사가 치루어졌는데, 일제 시기에 우리 전통적으로 전통문화 어떤 말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억지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치르던 것을 마을 사람들이 선왕신 회감년을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래서 치루어진 게 3일 동안 밖에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회마을에서 하던 하회 별신굿 행사가 마지막으로 끝이 났는데, 별신굿은 마을에 아주 큰 행사였다고 그럽니다. 뭐 무당들이 와서 굿판도 벌어지고 또 탈놀이판도 벌어지고 이랬는데, 그 행사를 마지막으로 탈놀이가 중단되게 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뭐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뭐 어떤 무용하는 사람들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주변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도 뭐 좀 이렇게 그것을 재현해 보고자 하다가, 결국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연습을 해서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 하회마을에서 전해져 오던 별신굿 전체는 복원을 못하고 별신굿 행사 중에 행하던 탈놀이만 재현을 해서, 그래서 붙여진 명칭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뭐 굳이 나누자면은 나눌 수가 있고, 뭐 나누지 않는다면은 그냥 나무 토막이 하나 있으면은 그것을 뭐 요즘은 기계톱이 있으니까 기계로 이렇게 둥그렇게 잘라서 쓰지만, 뭐 옛날 같으면 끌로 둥그렇게 깎아서 그 탈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깎아내는 작업만이 그냥 한 작업이죠. 그 모양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깎아내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구분을 하자면은, 일단 목재를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준비가 되면은 탈 두께만큼 제재소에서 이제 그거를 켜서 바람 잘 통하는 음지에서 한 3, 4년 정도 건조시키고, 그러고 나서 건조가 완전히 됐다고 생각되면은 그것을 탈 크기만하게 잘라서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에는 앞부분부터 만들면은 앞이 상하니까 뒷부분부터 우묵하게 파내고 나서 앞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죠. 그 작업 과정에서는 우선 높은 부분, 불필요한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낼 때에는 톱으로 자르고, 짜기로 쳐내고 해서 굵은 부분은, 많이 떨어져 나가야 할 부분은 그렇게 쳐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끌과 망치로 탈 모양이 다 될 때까지 계속 깎는 작업입니다. 뭐 지금 나이가 되다 보니까 뭐 시간은 많이 됐죠. 한 40년 좀 넘었습니다. 40년 넘었는데, 아마 그
다른 것 하지 않고 탈 만드는 것을 젊어서부터 아예 직업으로 이렇게 삼고 한 것은 뭐 거의 드물지 싶은데, 그냥 이 일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직업이 되고 그랬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나무 깎고 다듬고 뭐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청년기가 되면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때 당시에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헌장 중에 한 대목이 계속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저마다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하는 어떤 그 대목이 있는데,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가 아주 눈에 띄어서 귀에 익어서,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재미있게 좋아하니까 이런 길을 가봐야겠다. 그래 작정하고 목공예 연습을 하던 중에 우연히 탈을 손댄 게 지금까지 해오게 됐습니다. 제 인생 뭐 거의 전부가 하회 탈 만드는 일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하회 탈을 제가 만들어도 참 잘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제 인생이 즐거운 것이고,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해도 그 표정이 안 나올 때, 그때는 참 불편하죠. 마음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지금 잘 만들었다고 해놓은 것이 또 한참 지나서 그것을 봤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탈과 뭐 불가분의 관계죠. 제 어떤 인생과. 요즘 뭐 이렇게 빠르게 지나치는 어떤 그 이렇게 뭐 스치는 문화보다도 우리 전통 문화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 뭐 사는 집이나 뭐 먹는 거리나 뭐 아니면 놀이거리나 전부가 여유가 들어있죠. 여유와 또 해학이 들어있어서 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죠.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은 늘 세상은 여유롭고 또 마음은 평화롭고, 너무 앞서고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놓치고 살 수가 있죠. 그 전통 문화를 즐기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1차적인 것은 뭐 하회탈을 만드는데 또 좀 더 진지하게 뭐 또 좀 더 섬세하게 찾아서 지금까지 못 봤던 것 또 다시 발견해서 뭐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뭐 박물관을 좀 더 많은 세계의 다양한 탈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그런 탈들, 그런 것을 좀 더 충분히 수집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탈 박물관, 이래서 오는 관람객들에게 좀 충분한 자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안동에 그 이마코라고 하는 세계 탈문화예술연맹 본부가 있습니다. 이마코라는 기구는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등재되어 있는 세계적인 기구인데 그 본부가 안동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탈문화예술연맹. 그만큼 안동은 이 탈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홍콩 시민 여러분들도 한국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안동,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역사마을 하회마을 꼭 방문하시고, 또 오시는 길에 탈박물관도 들려서 세계의 다양한 어떤 조형의 탈들을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